오늘 아침에도 목 뒤가 뻣뻣해서 눈을 뜨셨나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어깨까지 찌릿하고 팔끝 손가락까지 저린 느낌이 내려오는데도 설마 수술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만 나오면 괜히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특히 목 수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은 잘못 건드리면 마비 오는 거 아니에요? 수술했다가 더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평생 버티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오래 진료를 하다 보면 정작 더 위험했던 분들은 수술 자체보다도 무서워서 너무 오래 참은 경우가 많습니다. 팔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도,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리는데도, 걷다가 다리가 꼬이기 시작했는데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히려 회복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막상 정확하게 검사하고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에 치료를 받은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목 디스크 수술은 정말 위험한 건지,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비수술로 가고 어떤 사람은 수술이 필요해지는 건지, 그리고 수술보다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병원에서는 쉽게 듣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 디스크라는 건 원래부터 몸 안에 있는 정상 구조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크 자체를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목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말랑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디스크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깁니다. 나이가 들고 자세가 무너지고 목에 반복적인 압력이 쌓이면 디스크가 점점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말랑하고 중심을 잘 잡아주던 구조가 조금씩 갈라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디스크 일부가 뒤로 밀려 나오거나 심하면 터지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증상이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그냥 목이 뻐근합니다. 잠을 잘못 잤나? 담 걸렸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어깨 뒤쪽, 날개뼈 안쪽, 팔 바깥쪽,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이어집니다. 특히 한쪽 팔만 유독 저리거나 밤에 누우면 더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팔 힘이 떨어집니다. 컵을 들다가 놓치고 문고리를 돌리기 힘들고 단축 끼우는 동작이 둔해집니다. 더 진행되면 다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걷는데 중심이 흔들리고 발이 바닥에 끌리는 느낌이 들고 계단 내려가는 게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랍니다. 목 문제인데 왜 다리까지 이상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 안에는 단순히 팔로 가는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움직임과 연결되는 중요한 신경 통로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팔뿐 아니라 다리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수술해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목 디스크라고 해서 모두 수술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환자들은 생활 습관 교정,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재활 운동, 시간 경과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신경을 누르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근력 저하나 보행 장애 같은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 오래 미루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력 저하입니다.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팔이 가늘어지거나 손 힘이 떨어지거나 다리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신경 자체가 손상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신경은 오래 눌릴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단순 통증보다 힘이 떨어지십니까? 걷는 게 불안하십니까? 이 질문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목 수술을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마비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목은 뇌와 가까운 부위이고 중요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그 두려움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겁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척추 수술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확대 없이 수술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미세염 미경, 고배율 확대 장비, 정교한 수술 기구들이 발전하면서 신경 구조를 훨씬 자세히 보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즉, 예전처럼 감으로 하는 수술 개념이 아니라 매우 세밀하게 구조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수술에는 출혈, 감염, 신경 손상, 재발 가능성 같은 위험은 존재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목 수술하면 거의 마비된다. 이런 수준의 공포와는 실제 의료 현장의 통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최신 수술이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의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기존 수술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오히려 오래 검증된 방법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앞쪽으로 접근하는 수술이 유리하고 어떤 환자는 뒤쪽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 디스크 수술에서는 목 앞쪽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뒤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쪽 접근은 비교적 적은 근육 손상으로 디스크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뒤쪽 접근은 목 뒤 근육을 더 넓게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선호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환자의 디스크 위치, 압박 방향, 목 정렬 상태, 신경 압박 정도를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유튜브에서 이 수술이 최고다. 이런 말만 듣고 결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술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받고 집에서는 다시 목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개 숙인 자세입니다. 휴대전화 볼 때, 식탁에서 고개 숙일 때, 컴퓨터 할 때, 운전할 때, 특히 많은 분들이 나는 목을 숙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앉습니다. 어깨가 말리고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턱이 빠집니다. 본인은 정면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보면 이미 목은 앞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목 뒤 근육은 계속 긴장하고 디스크에는 반복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결국 퇴행이 빨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고개를 숙일수록 목이 버텨야 하는 하중은 증가합니다. 원래도 머리는 꽤 무거운 구조인데 앞으로 숙여질수록 목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 건강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숙이고 있느냐입니다. 짧게 보는 것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자세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기본적인 원칙들이 중요합니다. 모니터 높이를 올리고 의자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대고 운전할 때도 목을 받쳐주고 장시간 같은 자세를 줄이는 것.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목 부담을 꽤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중간중간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가만히 오래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찾는데 사실 생활 속 반복 압박을 줄이는 게 먼저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미 목 디스크를 경험한 분들은 수술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술은 문제가 된 부위를 해결하는 과정이지 평생 목을 새 것으로 바꾸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디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고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활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목 주변 근육의 부담을 줄이고 흉추 움직임을 회복하고 장시간 굳어있는 자세를 바꾸고 어깨와 목이 같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 건강은 하루 치료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자세의 총합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술하면 큰일 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반대로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비수술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이 오히려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현재 신경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내 증상이 단순 통증인지 실제로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만으로 검사 자체를 미루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팔 힘이 빠지거나 손 동작이 둔해지거나 걷는 균형이 이상해진다면 그건 단순 근육통과는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목 디스크 수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금 덜어내고 내 몸 상태를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도 아닙니다. 무섭다고 무조건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 디스크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행동, 그리고 병원에서는 짧게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생활 습관, 이야기도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라디오 오함라입니다.